김만배 씨 사무실에 나뒹군 1억 6천만 원짜리 책 얘기를 저희가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에 풀려났습니다. 기자들 질문에 주머니에 손도 넣고 웃음도 지었는데 글쎄요, 이 여유가 얼마나 갈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김만배 씨가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이 왜 1억 6,500이나 가냐? 제가 이 책의 가치를 그 이하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 가치를 김만배가 흔쾌하게 받아. 김만배 책 다 읽었습니까? 책 다 읽었어요. 실제로 그 책을 사시고 1억 6,500만 원을 주신 건 맞으세요? 예. 왜 이거 있는 동안까지 6천만 원이나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신앙림 씨께서는 어쨌든 그 김만배 씨와 2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서 한 인터뷰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보도들 보면 뭐 언론재단의 뭐 이사장으로 추대할 그런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많은 분들하고 상의하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대선 국면을 어떻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뭐 없으시다고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당시 대회가 녹취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그거는 신앙님 선배가 뭐 저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자들이 물었어요. 1억 6천만 원 책 왜 샀냐라고 했더니 본인 뭐 좀 충분히 가치 있는 책이라서 구매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오늘 석방되자마자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검찰이 알고 봤더니 김만배 씨 사무실에 이 책이 그냥 널브러져 있었다. 방치돼 있다는 얘기가 좀 들려오거든요. 참 김만배 씨가 돈이 뭐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따지고 보면 뭐 수천억 벌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수천억이 있는 사람이라도 1억 6천만 원짜리 책을 그냥 일반 책하고 똑같이 놔두겠습니까? 본인은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예전에 우리 한영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1920년도에 쓴 책인데요. 이게 거의 몇 권 없습니다. 이게 경매에서 1억 3천만 원에 경매가 됐다고 합니다. 해리포터 같은 아주 유명한 책이죠. 초판본이 그 경매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로 팔렸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만약에 누가 제 책을 5천만 원 주고 사겠다 그러면 제가 아마 제정신이 안 부를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책방에 가면 이 관련된 책들 우리가 여기 출연하는 소송석 국장이 쓴 책도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19,800원 주면 살 수 있어요. 자, 비슷한 책입니다. 근데 비슷한 책을 자기는 가치를 5천만 원에 한 권에 권당 5천만 원 한다? 정말 제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러지만 1억 6천만 원 주고 세 권의 책을 샀는데 그걸 그냥 책장에다가 방치하고 있다? 그냥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뭐 국민들이 아마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을 이제 밝히는 검찰의 숙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이제 나오자마자 석방되자마자 그 책 뭐 한 권당 5,500만 원 정도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김만배 씨 사무실. 그랬더니 사무실에 방치가 돼 있고 김만배 씨 사무실 직원들 얘기는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책이냐? 뭐 방치되어 있는 책들 더 뭐 3억짜리, 4억짜리 또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일단 알려진 팩트 하나는 금품 거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의 주인공인 신앙림 씨와 김만배 씨. 근데 좀 알고 봤더니 판매 계약서, 도서 판매 계약서도 허위 계약서를 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그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어떤 형사상 범죄에 있어서 뭐 죄질이 안 좋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뭐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걸 판단할 때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 이 팩트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도 개별적으로 이 관련된 증거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 행위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이런 측면들을 좀 살펴보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이 허위 인터뷰 사실을 이게 대가성이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뭐 당연히 저는 그게 이걸 숨기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데 관련해서 이 1억 6,500만 원을 주고 산 책 이거라는 걸 이제 계약서까지 썼다. 뭐 이거에 대해서 계약서를 쓴다는 것도 일단 말이 안 되고 근데 예. 일단 이거를 이 본인의 어떤 혐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썼다? 이거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형사적으로 소위 말해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충분히 판단할 만한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해진다면 지금 뭐 사실 뭐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결국 그게 이 사건 관련해서 도대체 이 행위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를 보고 구속영장도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억지로 숨기려고 말 맞춘 정도를 떠나서 완전히 계약서까지 하나 날조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검찰이나 나중에 법원이 판단할 때 굉장히 좀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전거래 1억 6천 책 사고 팔았던 부분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라는 게 검찰 얘기니까 이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인터뷰를 청탁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유리하게 뭐 이런 시각도 검찰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김만배 씨가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얘기를 했죠. 오랜만에 지인으로 만났다. 언론재단 설립 관련 많은 분들과 상의했다. 오랜만에 만났다는 표현을 김만배 씨가 강조했는데 검찰 생각은 180도 달라서 김만배 씨가 100억 원대 언론재단을 세운 뒤에 그 이사장의 신앙심을 안 치려고 했다. 이런 일당 대정널땡 진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만배 씨는 이 가짜 인터뷰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습니다.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에 그 조우영 씨에게 수사 문마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입장은 변화 없으세요?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그 기사 나온 거 보면은 뭐 조우영 씨에게 뭐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그 아니 저는 뭐 인터뷰 종용을 한 적이 없고 저 이 염려 차원에서 몇 가지 당부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주변에서 김만배 씨 인터뷰 때 많은 소리들이 들려서요. 대장동 자금책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 인터뷰 조용한 적 없다. 형으로서 동생한테 몇 가지 당부한 부분은 있다.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그 당부가 본인이 신앙님과 짜고 치니 가짜뉴스, 대선 조작에 들통나지 않게 어디 멀리 가 있어라. 그리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그때 가서 아니다라고 하라는 사실상 대선 조작을 묵인하라는 당부죠. 그리고 이미 진술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조우영 씨와 남욱 씨 등에게 이 김만배 씨가 본인이 만들어낸 시나리오, 윤석열 대통령이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이 시나리오가 맞다고 동조하라라고 회유, 그리고 유도신문을 한 정황 등은 두 사람의 진술로 다 입증이 되고 있고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것에 괴로워했던 조우영 씨에 대해서 떠나라, 침묵하라 라고 했던 당사자도 다름 아닌 김만배 씨입니다. 그리고 신앙림가의 녹취록을 보면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하다가 이제 와서는 모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그 당시에 수사를 무마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신앙림과의 대화에서는 녹취록에서는 왜 대체 이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입니까? 저는 이토록 노골적으로 대선 조작을 하고 증거 인멸을 했다고 확실하게 여러 가지 물증들이 나오고 있는 김만배 씨를 법원이 영장 기각으로 구속해서 풀어준 게 아직도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형으로서는 동생에게 몇 가지 당부를 했다. 조우영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려진 보도 내용만 종합해도 이재명 대표, 뭐 지금 배우설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 김만배 씨는 대장동 일당 주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남욱 변호사, 우리랑 이재명은 한 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이런 인터뷰도 했고. 다음 화면도 좀 볼게요. 게이트가 되면 안 된다. 유동규의 뇌물 사건으로 정리해라. 그랬더니 도우영 씨가 또 그분은 유동규다. 개인 일탈일 확률이 매우 크다. 물론 이건 보도 내용을 종합하고 검찰이 이런저런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런 정도로 봤을 때 조승현 부위원장님, 이게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한 게 아니라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 주려고 혹은 입단속 주변에 시킨 건 아닌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녹취록을 보면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 이건 녹취록과는 좀 별개의 문제고요. 어쨌든 뭐 큰 흐름의 녹취록을 끼워넣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주변 인물들, 그 김만배 씨 주변 인물들에게 이렇게 입단속 같은 압박성 발언을 한 게 형으로서의 당부 정도라고 본인은 평가절하는 게 맞냐?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이겁니다. 계속 김만배 녹취록, 뭐 정영학 녹취록 이런 거 쭉 보면은 일관되게 이재명한테는 로비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여기에 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로비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이걸 지금 뭐 대선 조작이라고 계속 규정을 하고 그 단어를 쓰시는데 이게 지금 김만배 씨가 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인터뷰를 저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왜 민주당의 대선 조작으로 갖다 붙이는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 김만배 씨가 계속 뭐 예를 들면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퇴직금 50억을 주고 기자들한테 몇 억씩 빌려주고 말이 빌려준 거 사실 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의 집을 19억 주고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산 일도 있고 계속 대장동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로비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뭐 1억 6천원어치 책을 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과연 민주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건수를 잡았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금 이참에 그냥 아예 그냥 명예훼손을 하고 야당을 그냥 박살내기 위해서 이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JTBC 사과하고 뉴스타파 사과했지 않습니까? 보도를 제대로 안 했을 사과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인용한 게 KBS, MBC, YTN이 뭘 잘못했다고 거기다 대고 지금 법적 조치를 하고 기자를 고발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검찰이 지금 선봉대에 쓴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뭐 검찰이 법정에 가서 입증을 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다 벌써부터 대선 조작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지 마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알려지는 저희가 뭐 동아일보나 혹은 최근 보도 내용만 종합해도 분명히 주변에 그 남욱 변호사든 조우영 씨에게 김만배 씨가 했던 발언들을 보면 심상치가 않은데 본인은 뭐 조우영 씨에게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했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석방 되자마자 했거든요.